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책임감 실험에서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1분 일찍 도착한 사람들과 1분 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구분했다. 단 60초의 차이였지만 관찰자들은 지각한 그룹을 덜 신뢰할 만하다,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함께 일하기 불안하다라고 평가했다. 더 놀라운 건 단 한 번의 지각이었음에도 이 평가는 끝까지 뒤집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연구는 인간의 뇌가 시간 준수를 단순한 행동이 아닌 생존 본능과 직결된 신호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지각은 능력보다 본능의 문제다. 우리 뇌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예측 가능한 동맹자, 항상 늦는 사람을 불안정한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MBA 과정 수강생들에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하고 일부러 몇몇 학생에게 항상 12분 늦게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과는 극명했다. 그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팀원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성과 점수 역시 평균보다 낮았다. 하버드 교수인 리사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지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는 모든 협력과 부의 출발점이다. 지각은 단순히 늦는 행동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과 맺는 약속을 어기는 습관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신호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한다. 그들에게 1분의 지각은 100개의 변명보다 명확한 성격 테스트다. 첫째, 지각하는 뇌는 게으른 게 아니라 보상에 중독된 뇌다. 스탠퍼드 의대의 뇌과학자 존 맥컬리 교수는 지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 감각이 흐린 게 아니라 즉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뇌 구조라고 말했다. 즉, 지각은 무의식적 선택이다. 우리의 뇌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눕고 싶은 지금을 택한다. 왜냐면 지금의 편안함이 도파민 쾌락 호르몬을 즉시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진화적으로 보면 인류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원시 시대엔 지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생존을 의미했으니까. 문제는 이 뇌가 21세기의 인간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분 더 자야지라는 순간의 쾌락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뇌는 다르다. 그들은 즉시 보상을 거부하고 지연된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하버드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지연 보상형 인간의 평균 자산은 즉시 보상형 인간보다 7.4배 높다. 그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뇌의 훈련 상태였다. 둘째, 시간 개념은 전두엽의 힘이다. 전두엽은 인간 뇌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하는 영역이자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이 전두엽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다. 하버드 뇌영상 연구소의 fMRI 실험에서 정시 습관이 있는 사람의 전두엽 활성도는 평균보다 35% 높게 측정되었다. 반대로 지각이 잦은 사람은 변형계 감정 본능 담당과 과도하게 반응했다. 즉, 시간 관리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제력의 문제, 그리고 자제력은 훈련으로 강화되는 근육과 같다. 팀 쿡애플 CEO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시간을 관리하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전두엽이다.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셋째, 지각은 자기 통제력 결핍의 외적 징후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 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지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약속을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즉, 지각은 자신과의 신뢰 위반이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행동을 허락된 영역으로 인식한다. 그때마다 자기 통제력은 조금씩 약해진다. 그 결과는 시간뿐 아니라 식습관, 돈 관리, 감정 조절까지 무너진다. 그래서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지각이 단순한 사회적 결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붕괴의 조기 경보 신호라고 정의했다. 넷째, 부자들은 시간에 대한 감정 회로가 다르다. 스탠포드대의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에게 동일한 일정을 주고 약속에 늦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부자 그룹의 뇌는 불안감을 빠르게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늦는 상황 자체를 뇌가 스트레스로 인식한 것이다. 반면 일반 그룹은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변형계가 즉시 진정 반응을 보였다. 즉, 부자들의 뇌는 시간에 대해 정서적 민감도가 훨씬 높았다.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우리의 조상 중 시간 감각이 예민했던 자만이 생존했다. 사냥 약속을 늦게 나가면 먹이를 놓쳤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 유전적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시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생존 확률, 즉 성공 확률을 가졌던 것. 다섯째,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신성하게 여긴다. 워런 버핏은 평생 1분 지각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약속을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예의로 본다. 그가 말한다. 나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훨씬 더 두렵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 비슷하다. 테슬라 회의는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이 불가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각은 비효율의 첫 증거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다. 그건 부자의 사고 회로를 만드는 가장 원초적 훈련이다. 하버드대의 시간의식과 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시간에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산 성장률이 평균보다 89% 높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뇌를 가진 사람이다. 여섯째, 지각의 근원은 미래 불안이다. 스탠포드 심리학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지각이 잦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 계획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그들은 약속을 앞두고도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늦게 도착이라는 형태로 회피 행동을 보인다. 즉, 지각은 단순한 시간 관리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 기제다. 반면 부자들은 약속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과 동맹을 맺는다. 시간을 지키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이기는 습관이다. 지각을 반복하는 사람은 매번 자신에게 진다. 조금 더 눕자라는 유혹,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변명, 그 순간순간의 패배가 쌓여 인생의 패턴을 만든다. 반대로 부자들은 매일 아침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부는 돈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한 결과다. 팀 쿡은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난다. 그는 나는 하루를 남들보다 4시간 먼저 시작한다. 그 4시간이 내 인생의 사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제프 베조스는 오전 7시 이전에는 절대 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의 하루는 철저히 시간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움직인다. 그의 비서조차 그의 하루는 초 단위로 관리된다고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시간을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다루는 태도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는다. 첫째, 부자들의 시간 루틴은 도파민을 통제하는 구조다. 하버드 행동신경학 연구팀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도파민을 지연시킬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뇌는 보상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다르게 훈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자야지라는 순간에 즉시 도파민을 느낀다. 하지만 부자들은 일찍 일어나는 자극에 도파민이 반응한다. 즉, 같은 자극을 받아도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스탠포드 뇌영상 연구에서 아침 6시 이전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전두엽 활성도는 평균보다 40% 높았고, 이는 자기 통제력, 집중력, 계획력과 직결되었다. 그래서 부자들의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도파민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다. 그들은 언제 보상을 받을지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뇌의 쾌락 회로를 통제한다. 이것이 지각하는 뇌와 부자의 뇌의 근본적 차이다. 둘째, 지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실제 인물처럼 상상할 때만 현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미래의 나를 실존하는 타인처럼 느끼는 사람일수록 지각, 낭비, 충동적 소비가 적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미래의 나를 추상적으로 인식한다.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엔 잘할 거야. 이 말은 사실상 미래의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의 나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결정을 즉각적 보상에 맡겨버린다. 부자들은 정반대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매일 만나고 대화한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시간 철학이다. 셋째, 시간 감각은 IQ보다 중요한 성공 예측 변수다.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10년간 추적한 실험이 있다. 대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지각 빈도와 졸업 후 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각 빈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연봉은 낮은 그룹보다 48% 낮았다. IQ, GPA,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시간 감각이 소득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지각은 단순히 늦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 예측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즉,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결과를 뒤늦게 계산하고 대응이 늦다. 그들의 삶 전체가 지연된다. 넷째, 부자들의 뇌는 시간 압박을 에너지로 바꾼다. 스탠포드의 신경심리학자 앤드류 허브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 압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미 뇌의 시스템이 다른 사람이다. 그는 실험을 통해 마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자 그룹과 일반 그룹의 뇌 반응을 비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반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상승했지만 부자 그룹은 오히려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집중 호르몬이 높아졌다. 즉, 부자들은 시간 압박을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고 집중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그들에게 마감은 공포가 아니라 뇌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감이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고 믿는다. 다섯째, 지각 습관은 환경이 만든다. 그러나 의지는 환경을 바꾼다. 하버드 행동과학자 줄리아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지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 환경의 결과다. 그녀는 1,200명을 대상으로 지각 습관 형성의 외부 요인을 분석했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은 느슨한 사회적 규범이었다. 즉, 주변이 모두 늦는 환경에서는 우리 뇌의 시간 경계가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 규범을 역이용한다. 그들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싼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시간 엄수가 암묵적 규칙이다. 이 환경이 다시 그들의 뇌를 훈련시키고 결국 시간 감각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만 부의 파동이 맞는다. 여섯째, 부자들은 시간을 절약하지 않는다.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아끼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을 써서 번다. 그들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다. 가난한 사람 돈을 아껴야 한다. 부자 시간을 아껴야 돈이 생긴다. 워런 버핏은 회의나 약속을 거의 잡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늘의 시간을 누가 가져가는가를 매일 점검한다. 시간 도둑을 막는 게 내부의 방패다. 반대로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시간에 침입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그들은 시간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쫓아다니느라 살아온 것이다. 일곱째, 시간에 늦는 사람은 결국 기회에도 늦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비즈니스 타이밍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즉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회의, 결단, 투자, 실행 모든 결정이 시간의 초 단위로 이루어진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타이밍을 놓친다. 준비되면 할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 모두 뇌의 지각 반응이다. 기회의 시계를 이미 놓쳤다는 뜻이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다. 타이밍이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늦는다는 건 이미 실패한 것이다. 시간에 늦는다는 건 단지 회의에 늦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전체를 놓치는 일이다. 지각하는 습관은 결국 인생의 지각으로 이어진다. 워런 버핏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다. 시간은 부자의 친구이자 가난한 자의 적이다. 그는 매일 일정을 확인할 때 이 시간은 내 미래를 위해 쓰이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 짧은 의식이 부자의 시간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버드 사회신경과학 센터 하버드 SCN은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항상 늦는 사람을 만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하는지를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로 관찰한 것이다. 그 결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볼 때는 측두엽의 신뢰 관련 영역 TEMPO와 ROPARITAL 정크션과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반면 항상 늦는 사람을 볼 때는 놀랍게도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편도체는 공포 위협 불안을 감지하는 뇌의 알람 시스템이다. 즉, 인간의 뇌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한다. 그가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하버드의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각은 단순히 늦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뇌 속에 불신의 회로를 켜는 행위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늦는 사람은 결국 내 일정도 무너뜨린다. 였다. 즉, 지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 자본의 파괴행위다. 그리고 신뢰 자본이 무너지면 부의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첫째, 신뢰는 시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빈도가 신뢰도의 60% 이상을 결정한다. 능력이나 외모보다도 시간 감각이 신뢰 형성의 핵심이었다. 뇌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성을 의미하고 안정성은 협력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지키는가? 이를 사람의 첫 번째 평가 기준으로 둔다. 그들은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약속도 어긴다고 믿는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실험에서도 CEO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팀원에게 가장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 1위가 바로 지각이었다. 그들은 지각은 무능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둘째, 지각은 미세한 무시로 인식된다. 하버드 인간관계 연구소는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상대방의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참가자들에게 10분 일찍, 제 시간, 5분 늦게 도착하는 동료의 모습을 각각 보여줬다. 이후 감정 반응을 측정하자 지각자에게는 경멸과 짜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가 늦는 순간 뇌는 나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석한다. 그건 의도치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는 존중의 결핍으로 기록된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인류는 집단 협력이 생존의 핵심이었던 시절, 시간을 어기는 동료는 사냥을 실패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였다.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시간 위반을 경계 신호로 간주한다. 결국 지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신뢰를 파괴하는 원시적 자극으로 작용한다. 셋째, 부자들은 시간으로 사람을 기억한다. 워런 버핏은 약속 시간을 어긴 사람을 평생 잊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시간을 어긴다는 건 나의 인생 일부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빼앗는 사람을 자동으로 신뢰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의 참석자가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이 사람은 이미 나와 같은 리듬에 있지 않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의 리듬이 곧 사고의 리듬이고 사고의 리듬이 곧 성공의 속도라는 사실을.
넷째, 시간 신뢰는 부의 네트워크를 결정한다. 하버드의 사회자본 연구팀 소셜 캐퍼털 랩은 100개 기업의 임원 1200명을 추적 조사했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시간 약속의 신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넓고 강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효과가 아니다. 신뢰는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로 거래된다. 누군가 1분 늦는다는 건 상대의 시간 즉 상대의 인생 일부를 소비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감정을 시간을 빼앗겼다로 저장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약속에 늦는 사람을 피한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 통화가 불안정한 사람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각의 인상은 평생 따라붙는다. 하버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상대가 지각했을 경우 그 이후 6개월간의 관계에서도 비신뢰 인상이 지속되었다. 심지어 이후에 완벽한 성과를 내더라도 그 첫인상은 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때문이다. 우리 뇌는 한번 형성된 인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으로 인식된 순간 그 이미지는 장기 기억 영역에 저장된다. 이건 마치 지각 한 번이 명함에 낙인 찍히는 것과 같다. 결론. 지각을 고치는 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는 시간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을 바꾼다. 단 1분의 차이가 평생의 신뢰와 부의 흐름을 갈라놓는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